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공멸 위기에 있던 거지 네 파들, 사실 네 파도 아니야, 여섯 파 정도 되거든요. 네, 얘네들이 갑자기 조기 합당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면을 좀 살펴볼게요. 네, 네 개의 세력, 그러니까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원욱과 조응천의 원칙화 상식, 금태섭과 류호정의 새로운 선택이 개혁신당이라는 빅텐트 아래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을 최종 당명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이낙연과 이준석이 공동대표가 됐고 그 주제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자,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속을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기호 3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호 3번 이상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6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6석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언제냐. 요게 내일 14일까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요게 지나고 나서, 정당 등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영입한 사람들은 숫자로 더 집어넣지 못해요. 그러니까 14일 전까지 영입 인사들을 끌어와서 말하자면 정의당보다 많은 숫자를 확보를 해야만 3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정의당이 3번을 갖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3번을 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들을 해온 거야. 근데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았어. 왜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욱이와 응천이는, 야, 씨, 내가 지분이, 60%인데, 니네들끼리 공동대표 다 헤쳐먹고, 당끼리, 그것도 안 해주고, 날로 먹으려고 그래? 우리 버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추가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끌어올 사람이 없냐? 지금 이준석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14일 이후가 돼갖고 끌어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공천에서 탈락된 국진당 안에서의 의원들이 기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특히나 주호영이나 김기현이나 이런 놈들이 보수해갖고 자기는 끝까지 간다라고 버티고 있는 애들이 아직까지도 탈당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페널티를 먹고라도 나는 경선을 해갖고 정당하게 경쟁을 해보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조금 수정할 게 있는데, 국고 보조금이 15일에 이제 지급이 되고, 그게 14일 전까지 들어와야 보조금이 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에 얼마나 더 많이 받으려면은 숫자가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현역 의원이. 그리고 3번은 3월 22일까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6석을 넘겨야 된다. 그게 인쇄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죠. 문제는 돈을 사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각자 다른 지갑으로 돈을 받아버리면 더 못 합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생겼어? 돈이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 못 타서 공동 지갑으로 받자. 어차피 우리 안 모이면 죽잖아. 라는데 극적 합의가 된 겁니다. 벌레들 좀 잡아주세요, 지금. 예, 난리가 났네요, 벌레들이. 신이 나고. 너무 좋아. 좋아? 벌레들아?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돈을 타야 돼. 14일까지 돈을 타야 돼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됐거나 얘네들이 이 3명분의 돈을 탈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기어 나올 호남권 사람들이, 경남권 사람들이 없어요. 경남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민주당 공천이 빨리 심사가 끝나가지고 호남권에서 낙연이 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유망해진 거야, 준석 입장에서는. 즉, 경상도권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올지언정 민주당 이낙연이랑 힘을 합친 이준석이랑 같이 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표를 깎아먹는 짓거리거든. 그래서 결국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6명을 채운다, 3명을 더 끌어온다. 이걸 누구 끌어와야 되냐? 이낙연이 끌어와야 되는 거야. 이낙연이 어떻게 끌어와?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아니, 내가 3일 있으면 뷔페 식당
데리고 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준석이가 굶다 라면 먹다가 이제 3일 후에는 라면 값도 떨어지니까 진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나 지금 벌써 3명 있잖아. 내가 나머지 3명 금방 끌고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3번 만들어 줄 테니까 일단 나랑 합쳐! 라고 얘기하는데 준석이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4일 날까지 보조금 받기 위한 숫자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한 통장에 받아야 분열이 안 일어난다는 점 때문에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경남에서 더 이상 주술 금배지가 없기 때문에 호남 쪽에 있는 배지를 주워오기 위해서는 지금 양양자가 됐든 뭐가 됐든 민주당 세력들하고 어떻게든 합쳐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다는 거지. 요게 두 번째예요.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이준석의 정통적인 지지층들이 이준석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10대, 20대 층에서 특히나 20대, 30대 층에서 지금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이준석에 대한 실망감이 올라오고 있다. 딴 거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류호정 같은 패미에다가 민주당 출신들하고 손을 잡을 수 있냐라는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건 개구라고요. 신천지가 단독으로 자기네들이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창당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실제 이게 진행 중입니다. 기독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준석이를 앞세워가지고 이준석이를 이용해서 국진당을 다시 먹어버릴 수 있는 요런 구도로 가려고 이준석의 가치를 뒀는데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한동훈의 그 다음 주자로 김건희가 복귀할 걸 예고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국짐의 합류 여부 내지는 국짐에 다시 수용된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짐당에 직접 몰아줄 수 없는 이런 그 종교 세력들의 표들을 단독으로 몰아가지고 비례정당 같은 형태로 기독당이나 아니면 신천지당 같은 것들을 세워가지고 단독으로 지네가 비례로서 해갖고 숫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로 갖고 한동훈하고 직접 딜을 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즉 이준석은 신천지에서도 버림받았고 유승민한테도 버림받았고 박근혜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는데 신통치가 않아. 우리가 직접 하자. 그렇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나아. 어차피 저 새끼 바지 사장으로 밀어줘 봐야 제 표를 국짐에서 안 받아. 차라리 우리가 단독으로 해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한동훈이랑 김건희랑 딜을 친 게 나라고 되는 순간 이준석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기가 꺼내놓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전에도 말했지만 이준석이 이대로 고수를 하게 되면 성상납에 관련된 캐비넷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개혁신당의 창당 과정에서 있었던 부자격자 논란 등등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공중분해가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애들은 가고 그나마 조금 얼굴 있는 노인네로 앞에 간판을 세워라고 하면서 공동대표까지 수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준석 지지자들이 당상납이다 이것은. 성상납 받은 이준석이 당상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네들한테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 지네들 그 커뮤니티가 예의상 공동대표 준 거야. 실제 이 얘기를 했어요. 예의상 준 거라고. 근데 실제 예의상이 아니라 준석이 너는 이제 앞으로 나한테 흡수된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한테 준석이가 흡수되는 모양을 취하면서 그 밑에 있던 전혀 케미가 맞지 않은 양양자를 비롯해 금태섭을 비롯해갖고 누구야? 박수영인가? 우리 민주당 청년위원회부터 양소영. 양소영에다가 그 다음에 패미대장 류호정까지 사실상 이준석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서 특별한 설명도 없이 졸지에 후다닥 합당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준석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유세나 하라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구 지역에 지역구 출마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비례는 꿈도 못 꾸는 거지. 그러면서 지는 뭐라 그랬냐면
비례정당 안 하겠다고 또 했잖아요. 못하는 거지, 뭘 못하는 안 해. 거야. 3% 나오는데 그거 비례를 어떻게 또 만들어. 아니, 그게 왜 못하냐면, 안 나오기도 안 나오지만, 비례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애들끼리 비례를 놓고 또 순번을 갖고 싸울 거 아니에요. 김종민, 나 1번 줘야지. 내가 공동당대표인데. 뭐 이러면, 무슨 소리야? 낙연이가 내 아를 1번을 줘야지. 그럼, 아이고, 배지도 없는 것들이 웃기고 있네. 내가 그냥 2달이라도 나 여기 있으려고 생각하면, 원욱이나, 나를 배지를 줘야지. 이러면서 서로 앞순번을 갖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우린 비례 없어. 우리 각계전초에서 자기 이길 수 있는 데 나가가지고 살아 돌아오자. 그 다음에 지분 싸움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비례 순번을 아예 안 정하는 거예요. 왜? 다 지가 1번이라 그러거든, 지금. 결론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혼종이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서로 쌍욕하고 싸울 사람들인데 얘네들을 지지자라고 하나 모아놓고 보니까 서로 악플 주고받던 애들끼리 지금 한 편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웃대가리인 저는 할 수 있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근데 지지자들은 못한단 말이야. 어떻게 20대 지지층에서 1%도 안 나오는 이준석이를 지금 유호정이가 거기다 대갖고 유호정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지지할 수 있으면 이준석 지지하던 사람 유호정을 어떻게 지지를 하냐고. 민주당이 아니, 거기는 하겠지. 욕하면서도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맨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누가 이렇게 봉투를 꽂아주고 쫓아나가면서 돈을 대주고 팔 쓰고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 경비를 대주고 너 이번에 잘했으니까 내가 너 조직부장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의 그 대가까지도 떨어져서 나가버렸다니까. 결과적으로 신천지하고 지금에 있는 그 10대 펜코에서 버림받은 이준석은 사실상 지지 기반을 다 잃은 거고요. 이제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아니고 개신당이 아니고 결국은 이낙연으로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졸제 민주당 출신으로 이었다가 지금은 보수 세력의 중심으로서 정치를 리드하고 있는 이낙연의 새로운 당으로서 이 당의 정체성이 변화할 거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합당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호남에서도 경남에서도 시너지 효과보다는 역으로 지지층을 말아먹는 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일날, 15일날 입금이 되면 또 갈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전제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입금되고 나서. 입금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역 의원들이 야 이거 내 때문에 받은 돈이니까 이 돈 나를 줘 라고 했을 때 웃기네 공금으로 들어온 건데 네가 뭐 불만 있으면 나가 이러면서 졸지에 다시 뒤통수를 치면서 얘네들이 또 기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 못 받고 돈만 뺏기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에 대한 소송을 하고 가처분을 하고 또 이지랄을 떨면서 안에서 또 말도 안 되는 푼돈 놓고 돈 싸움을 또 하게 되겠죠. 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쪽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저쪽에 있는 거짓 텐트는 15일 이후에 입금되는 순간 다시 분열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진짜 아무튼 충격이긴 충격이에요. 와, 진짜 저것들이 뭉치는구나. 대단해. 정말 대단하다. 그럼 뭐 화학적으로도 뭐 자기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디 맞는 구석이 하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뭉쳐진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세상 이기적인 것들, 지 사리사욕밖에 없는 것들, 똥창까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것들, 그 공통점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얘네들이 비례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놈들이 현역 지역구에 나가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옛날처럼 이삭죽기를 할 수 없다는 거야.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도 싫고 이제는
국진당식 지지하는 거 얘들은 싫은 거야. 다 싫어. 정의당 싫어하는 애도 더 싫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제3지대로 해갖고 가면 안철수처럼 네. 쉽게 말해서 비토표를 주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얘네들은 오히려 비토표를 주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수금되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당 간판 떼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또 쪼개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뭐, 어쨌든. 네. 예, 아무튼 그죠? 꿀잼 각입니다. 네, 우리는 꿀침만 다행이에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 다행이에요. 나는 이것들 혹시 안 뭉칠까봐 걱정했는데, 뭉쳐가지고, 양쪽으로부터 다, 욕 처먹는 걸로, 어쨌든 모습 보여줬잖아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다행인 게 또 저한테 또 굉장히 중요한 소스로 오는 우리 어머니 카톡에 네. 요번에는 네. 이재명 욕이 없었어요. 그러면요? 이재명 욕이 없고 김건희 불쌍하다. 아이고. 김건희는 당한 거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가. 예전 같으면 막 민주당을 대박이네. 욕하고 막 악마화하고 이걸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틀 틈이 없는 거야. 지금은 일단 여사님을 보호하자. 여사님을 살리고 여사님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카톡 지면을 추적 카톡 지면을 거기다 다 쏟아붓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다행이야. 그래서 일부는 다행이야. 그래 권위가 불쌍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권위에 대한 추가 이게 터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함부르크가 갖고 한 방 제대로 마지막 마지노선을 터트려주게 되면 자 권위가 권위는 돌아와요. 우리가 말린다고 우리가 욕한다고 안 돌아올 년이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발표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됐고 지들 입장에서는 이제 함부르크 갔다 오면 이제 정상 복귀 수순으로 돌아와서 총선 지휘를 할 겁니다. 오직하면 이제 건양인가요? 아나운서까지 공천을 시키겠어요? 진양에. 진양에. 예, 그래서 결국은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와본들, 그분 이미 모르는 분도 너무 많고, 뭐 그렇게 모르겠어. 유명한 사람 아니고, 인지도 있는 사람 아닌데. 노인네만 알면 돼. 그래서 카리나는 몰라도 진양에는 안단 말이야 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양에도 꿀 공천 받아서 받게 되면 앞으로 이제 김건희 사단에 대변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건희 돌아온다는 거야. 우리가 말기고 국짐이 말기고 조중동이 말겨도 걔는 못 말려요. 짱구랑 똑같아. 절대 못 말리기 때문에 걔가 복귀하는 시점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너무 좋네. 우리 선거는 점점 더 꿀잼각으로 간다는 거고 빨리 나와라. 저쪽 분열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